오늘은 어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원거리 간주 포인트, 제가 가는 원거리 간주 포인트가 있는데 어제 한 자리인데 투척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의 환경은 이 뚝방, 맞은편 뚝방에 간판이 있고, 이 라인이 지금 뚝방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큰 간출료가 있고, 여기가 고풀이에요. 화면을 많이 보면 여기가 고풀이고, 여기가 간출료, 큰 간출료가 있고, 제가 여기 서 있고, 밑밥 투척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제 투척 지점하고 간판에 가상의 선을 그어서 정중앙, 근데 거리상은 측정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내가 던질 수 있는 30m에서 40m 투척 지점에, 밑밥 투척 지점에 뭔가가 물의 흐름이 조금 뭐라 그럴까, 입질을 하는 여건이 좀 조성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지점에 밑밥을 투척해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밑밥을 투척해서, 원거리에 투척해서 채비를 오른쪽으로 던져서 그냥 놔두면 이렇게 채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것이 간조가 끝나기 전 1시간 정도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 요 정도 사이에. 다른 시간은 물살이 세니까 공략하기 어려운데, 간조가 끝나는 1시간 전 또는 2시간 전, 물때 따라서 좀 다르겠죠. 사리 때는 물살이 세니까 공략을 못 하다가 거의 끝나는 시간, 1시간 전 뭐 이렇게 공략을 하겠죠. 밑밥을 여기다가 계속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채비를 오른쪽으로 멀리 투척을 한 다음에 약간 팽팽하게 놔두면 천천히 흐르면서 앞쪽으로 오면서 조금 이제 V자 형식으로 여기에서 멈칫멈칫 했다가 이렇게 흘러곤 해요. 물론 여기서도 입질을 받았긴 받았어요. 여기 던지는 밑밥들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밑밥을 여기다 던지면 이 에어리아에는 밑밥이 남아 있겠죠. 채비를 오른쪽에 던져서 채비 위, 그러니까 밑밥 던진 지점을 위를 통과시켜서 입질을 받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입질이 오더라고요. 물론 개체수가 많을 때는 한 20번까지도 입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라인이. 단지 이 포인트는 원거리다, 그러니까 던지기 힘들다. 최대한 던질 수만 있으면 괜찮은 포인트다. 물 흐름이 여기에서 약간 병목 현상을 벌이다가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완전히 떨어져서 물이 이렇게 나가다가 간조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는 여기가 물이 멈춰요. 여기 멈추더라고요. 멈출 때 밑밥을 더 넣어서 밑밥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그러니까 퍼지지 않게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초들물에 입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장을 그렸어요. 한 장은 완전히 끝나는 간조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전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물이 멈추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와서 밑밥을 투척하고 채비를 오른쪽에 던져서 흘려보내서 여기와 요 지점에서 입질을 받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는 본류대인데 본류대 공략도 어렵지만 이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 거리를 공략할 수가 없어요. 더 먼 거리, 여기 이쪽으로, 여기 수중료 쪽으로 띄워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흘러버리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요 지점이 약간 물들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얘기죠. 이 지점을 공략하려면 물이 멈추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와서 빨리 와서 여기다 밑밥을 투여해 놓고 물이 멈추기 전에 빨리 채비를 던져서 이쪽에서 입질을 받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 수심이 좀 깊으면 어느 정도 대어를, 그러니까 간조대 좀 씨알이 좀 큰 놈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하지만 살감생이들은 여기에 많이 있었더라. 개체수가 많았을 때는 여기서 많이 놀더라. 왜냐면 여기가 이게 일로 빠져나가는 물의 힘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쪽은 끝날 때까지, 간조가 끝날 때까지도 물 흐름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찌가 이렇게 떠내려와서 찌가 여기서 멈춰가지고 못 갈 때도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입질 받다가 이쪽에서 입질 받다가 끝나면 끝날수록 이쪽으로 입질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요것은 물이 멈추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공략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이거예요. 그 물이 멈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다 하면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본류대가 들어오겠죠. 먼저 본류대가 들어오면서 들물 시작 30분 안에 큰 입질, 들물 시간 30분 안에 큰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한 2번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확실히 제가 그거를 좀 생각해서 기다리고 해서 한번 입질이 오나 안 오나 어제는 테스트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목줄이 1.5가 좀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입질을 받았는데도 목줄이 끊어지고, 또 어떤 고기는 물었는데 이 벽 쪽으로 오면서 바늘터리에서 도망가고 했으니까 화면에 그게 요 장면은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 바늘 바로 위에가 끊어지는 영상은 못 찍었어요. 어쨌거나 여기는 원거리 초들물 포인트도 되지요. 초들물 포인트. 정점 시간을 지나서, 물이 안 흐르는 시간을 지나서 바로 물이 서서히 움직이는 시간, 그 서서히 물이 움직이는 시간에 여기는 또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오다가 요 지점을 통과하면 쑥 하고 이렇게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입질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요 지점은 이렇게 이제 채비가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던지면 서서히 채비를 정렬하고 천천히 오다 보면 여기서 멈칫 하다가 여기서 입질을 딱 받아요. 어제 2번 그렇게 큰 입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면은 입질을 못 받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들물이 1시간이 되면 막 여기 일로 넘쳐서 이 벽 쪽으로 제가 있는 자리까지 막 용성조류 생기면서 막 밀어붙여요. 그래서
그 시간 외에는 낚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들물 딱 정점 시간 지나서 바로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죠. 완벽하게 밑밥을 많이 던져놓고 나머지 밑밥을 다 던져놓고 몇 조각만 남겨놓고 채비를 왼쪽으로 던져서 아주 좋은 미끼, 되도록이면 새우 중에서 제일 큰 새우를 남겨놨다가 한 5마리 남겨놨다가 딱 껴가지고 여기서 왼쪽에다 놓고 채비를 던져놓고 서서히 여기 지점을 통과하면서 받는 그런 전략이죠. 그러면서 이 지점을 지나기 전에 받는 그런 곳이에요. 이 지점이 아주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도 제가 시간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제가 들어가서 하겠지만 뭐 사람이 있으면 뭐 그때요 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낚시하는 거 지켜보고 재밌게 놀다가 오면 되니까, 바람 쐬다가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낚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목줄을 2.0으로 정점 시간에 목줄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목줄을 2.0으로 만들어 놓고 그 채비 정렬을 다 하는 거죠. 매듭을 다시 다 확인하고, 제가 오늘 미리 끼워놨어요. 한 대는 이 목줄 2.0에 1m만 해놨어요. 원거리 투척을 하려니까 목줄이 길면 막 엉켜요. 그래서 2.0 목줄에 1m짜리 거기다 삐뽕돌 하나 달아놓고, 그 다음 부력지는 3B로 공략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긴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이렇게 좀 속도가 빠르니까 채비 정렬이 좀 빨라야겠더라고요. 저부력지를 제가 고집을 하고 있어요. 고부력지로 해서 빨리 가라앉혀서 가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낚시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저부력으로 3B짜리 저부력으로 목줄을 1m만 매서 중간에 삐뽕돌을 하나 달아서 조금 더, 그러니까 B 채비보다 조금 더 빨리 가라앉게, 확 가라앉게가 아니라 B 채비보다 조금 더 가라앉게 채비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3B 채비가 입질을 받을 수 있도록, 저부력지가 입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약에 내일 간다 그러면 해보려고 해요. 저의 목줄은 2.0, 길이는 1m, 중간에 삐뽕돌 하나, 부력지는 3B, 돌에 조그만 거 하나, 바늘 하나, 이런 식으로. 깊이는 바늘에서 그 매듭까지는 3m에서 4m. 어차피 저는 4m를 주든 5m를 주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부력지기 때문에 바늘이 이 물살에 땅바닥에 닿질 않아요. 바늘이 이 물살에, 이 조류의 힘에 바늘이 땅바닥에 닿질 않아요. 그래서 4m를 줘도 되고 5m를 줘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힘을 받아서 또 바늘이 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어쨌거나 여기에 뭔가가 있다, 이런 턱이 있던가 아니면 뭐 돌이 있던가 수증료가 있던가 해서 물의 흐름을 이렇게 병목 현상이 나게끔 이렇게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요때 큰 입질을 어제는 2번 받았다. 만약에 내일 자리가 난다 그러면 리벤지를 하려고 한다. 자리가 안 나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뭐 하면 되니까요.
재미나죠.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매력적인 곳이고, 농어가 들어오는 길도 여기에요. 여기 농어가 이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농어꾼이 그 이마트 편의점 사장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기 농어꾼이 안면대구 정중앙 지점에서 농어를 많이 낚아서 사진을 찍어서 이마트 사장님한테 보여주고, 또 이마트 사장님도 농어를 한 마리 큰 거를 얻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어는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 거리를 공략하면 농어도 어떤 큰 개체수를 입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입질 받는 시간대는, 저는 저부력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돌물 딱 30분, 길게는 1시간인데 30분으로 집약을 해서 저부력지 초돌물 30분에 입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